안녕하세요. 사연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 들어가기 앞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듣다 보니 다들 느끼시는 건 친정 시댁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40대 여자이고 기가 막혔던 제 얘기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좀 늦은 결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천문학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줄곧 앉아서 바지에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량이 제가 봐도 심할 정도로 많았어요. 공부를 취미처럼 하고 흥미를 갖다 보니 자연스레 S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천문학 관련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남자친구는 우주가 되었고 연애 관심이 없다가 친구들이 미란아, 너처럼 얼굴도 반반한 애가 연애를 안 하고 뭐해? 너 나중에 이러다 연애 안 하고 바로 시집 가버린다? 라고 하는데 진짜 현실이 돼서 대학원에서 처음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대학원생이었는데 인성도 괜찮고 집안도 좋다고 해서 소개팅 했다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인사드리러 가는 첫 명절 전주, 친한 친구들과 모였어요. 시댁 식구분들도 그렇지만 남편네가 큰댁이라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어서 저는 덜컥 긴장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유부들아, 나 다음 주에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인데 시댁에서 안 보내주면 우리 집 못 가는 거야? 저도 살림살이를 들은 게 많아서 대뜸 경험 많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제 친구들은 한 명은 이혼 전문 변호사였고 한 명은 애 키우는 엄마였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이 미란아, 명절은 말이다. 자고로 처음이 중요해. 시어머니한테 MZ세대의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자, 들어봐. 명절 당일에 제사를 지내고 아침을 먹을 거야. 그럼 아침 먹고 바로 일어나야 돼. 이 세상에 기분 좋은 거절은 없다는 말 알지? 시댁에서 기분 좋게 보내줄 때를 기다리면 너 친정 못 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참다가 나중에 친정 간다고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친구 말이 명절 첫날 아침부터 아주 쌍욕을 귀때기에 박으면서 시작할 거래요. 첫 명절부터 기분 잡치지 말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엄마가 결혼했을 때는 명절에 친정에 거의 못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명절 내내 시댁에 있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단호해지더라고요. 제 친구 한 명은 명절 당일에 남편이 조금 더 있다 가자고 하니까 시댁 식구들이 다 쳐다보고 하니 미움받기 싫어서 우물쭈물 대다가 결국 하루를 자고 왔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남편한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겠어. 나는 아침 먹고 바로 일어난다고. 이거 못 지키면 우리 사이에 다음 명절은 없다고 얘기를 해야겠어. 하고 집에 가서 대뜸 남편한테 친구들이랑 연습한 말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시댁 갔다가 친정 가서 우리 엄마 아빠 볼 거라고요. 남편은 막 웃더니 연습하고 왔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하다길래 순간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개져서 작은 방으로 대피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저의 첫 명절 주간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부담스럽게 화장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니 어른들이 좋아하실 단정한 옷을 골라 차려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가는 길이 어찌나 가깝던지요. 거리상으론 1시간 정도인데 10분도 안 돼서 도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너무 긴장돼서 휴대폰에 11시에 맞춰서 무음으로 알람을 설정해뒀어요. 명절 당일 아침 먹고 바로 일어나기. 그렇게 저의 명절 투쟁기가 시작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폰을 꾹 쥐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왔다고 하니 친척분들이 삼삼오오 많이 모이셨고 인사드리고 소개받고 하니 정말 혼이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다들 어떻게 하신 건지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으려고 상을 준비하는데 시아버님은 저한테 우리 집 처음 왔는데 앉아있으라고 하고 시어머님은 아니 애가 밥상 차리겠다는데 나서서 왜 그래요? 하면서 두 분이서 신경전을 벌이셨어요. 저는 중간에서 어쩌지? 하며 우물쭈물거리다 휴대폰을 소파에 올려놓고 시모의 부름을 받고 얼른 가서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을 접시에 나눠 담고 숟가락 젓가락도 엄마한테 배운 대로 보기 좋게 정렬해서 상에 올려놨어요. 한참을 그렇게 명절 노동을 하고 설거지까지 하니 녹초가 돼서 진이 빠지더라고요. 어리면 모르겠는데 저도 나이가 있는 터라 빠릿빠릿하진 못해서 시어머니가 좀 답답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아버님과 친척 어르신들과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저는 얼른 시계를 봤는데 글쎄 12시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11시에 가려고 알람을 맞춰놨는데 아차 싶은 찰나 고생했다면서 앉아서 쉬라는 시아버님 말에 다들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강제로 먹게 되었어요. 얼른 일어나야 되는데 어쩌지? 생각하면서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니 갑자기 시아버님이 저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아가 명절 당일은 아침 먹고 바로 일어나야지 하면서 찡긋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으면서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소파에 올려둔 휴대폰 알람을 시아버님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니 시어머니에게 애들 친정도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 얼른 싸서 보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속으로는 어쩌지? 난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사하고 차에 타는데 시어머니가 어머, 아니 뭐 이리 일찍 가려 그래. 명절인데 오랜만에 좀 앉았다 가지. 섭섭하네. 너무 빨리 가서 하시길래 저는 그러게요 어머님 하면서 얼른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저한테 슬쩍 오시더니 세아가 다음부턴 이렇게 일찍 못 간다 하시면서 찡긋 또 웃으시면서 허허 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아버님 눈에는 제가 긴장한 게 보였나 봐요. 아마 휴대폰에 맞춤 알람 때문에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저는 아버님 편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초반에 시어머니가 아이고 나중에 난 아들이랑 살고 싶다 하시는데 늦게 결혼하는 신혼부부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고 달달할 텐데 어머니가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반 농담 섞어서 그럼 두 분이서 사세요. 전 따로 살게요. 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어머님이 나는 말이다. 아들 하나밖에 없어서 딸이 그렇게 부럽더라.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으니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마. 라고 하시며 그 이후부터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그랬죠. 어머니,
그냥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주세요. 며느리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남편이 눈치가 좀 없는데 항상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니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월드의 세계에 당당하게 입장하게 되고 누구보다 경험치가 쌓여서 그런지 조언을 잘해주는 며느리가 되어서 지인들이 시모 때문에 고생할 때도 제가 옆에서 코칭해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고맙다며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는 친구도 있었죠. 아무것도 몰랐던 생초짜배기가 매운맛 시월드를 겪고 나서 초고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아끼던 제 동생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상견례에 가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동생과 2년 만난 남자친구인데 우연히 회사 근처에서 술 한잔 하다가 만나게 됐고 자기한테 잘해주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동생은 나 이 사람 정도면 결혼해도 좋아. 괜찮아.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엄마처럼 돌봐주기도 했고 서로 의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 같이 동생 상견례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2층 집에 있는 2층 집에 있는 한정식 집에 예약을 했고 들어가 보니 가야금이 울려 퍼질 정도의 기품 있고 정갈한 음식이 나오는 집이었어요. 예비 사돈댁은 시어머님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사전에 동생한테 들은 터라 더욱 긴장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동생이 결혼 자리이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사전에 공부까지 해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외동아리라 그런지 부모님이랑 같이 셋이서 모셨더라고요. 먼저 앉아 계시길래 저희가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돈댁은 저희 부모님을 보더니 고개만 까딱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언짢았지만 웃으면서 말했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인사하셨을 때 고개만 까딱 하신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저희도 인사했는데요 라고 하시길래 들으신 분 말씀 좀 해달라고 하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일단 인사는 허허 하면서 넘어갔고 덕담 시간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아들, 딸을 꼭 험담 말고 내 아들, 딸 자랑 말고 남의 자식 칭찬을 해주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동생한테 들으니까 제부 되실 분 음식 잘한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동생한테 아침밥상 맛있게 차려주시는 건가요? 요즘 음식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인기라는데 제 동생이 남자 하나 잘 고른 것 같아요. 라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건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이 뭐든 참 잘해요. 그래도 아침은 예비 새아가가 차려야 집안 가장인 아들이 체면이 서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기겁을 했어요. 뭐 저런 말을 다 하나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생이 몇 천 더 버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집안 가장 같은데 반대로 제 동생한테 밥 차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쏘아붙였죠. 그러면서 제부될 사람한테 제 동생이 아침밥 해드리면 받기만 하고 손 까딱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하자 예비제부가 본인의 엄마한테 엄마 나한테도 밥 안 차려주면서 왜 그래? 아니에요 처형. 저만 아침밥 먹을 것 같으니까 혼자 먹기 그러니 엄마가 그러신 것 같아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돈딸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인데 한정식집이라 코스로 음식이 한 번 바뀌었어요. 사실 여기 선택했던 이유도 워낙 상견례가 많은 장소이니
서빙하는 분들이 물 따라주시면서 눈치 있게 싹싹 음식을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는 글을 봤거든요. 동생 시어머니는 자기네 가족은 화목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모들도 있는 전체 카톡방에 초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한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냐면서 주말마다 오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여기저기 여행 다니느라 바쁜데요. 신혼초는 뭐 안 하고 둘만 있어도 달달할 거예요. 안 그래도 맞벌이 하는 애들인데 주말마다 가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서 여행 다니시느라 바쁘시더라고요. 라고 했더니 그래요? 하면서 입을 삐쭉 내미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집에 오라니 안 그래도 일하는 애들인데 얼마나 피곤하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라면 빠질 수 없는 대망의 예단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자 집안이 좀 사는 편이라고 동생한테 익히 들었고 특히 시어머니가 뭔가 요구하는 게 많은 눈치라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집은 남자 쪽에서 준비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단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대놓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예비 사돈댁은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애들 집 마련하는데 좀 보태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래도 애들 집 있는 거랑 없는 게 천지 차이라 저희가 좀 무리를 했어요. 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경기도에 코딱지만한 집인데 생애 첫 집이라 70%까지 대출이 된다고 나머지 30%를 대주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예단으로는 아들 차를 제네시스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자기 아들이 이 정도는 타야 되지 않냐며 그래서 말했죠. 예단 다 해드리면 대출 없이 집 가지고 오실 거냐며 제 동생도 예물 세트도 다이아 맞춰주실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그쪽에선 다이아는 좀 저희도 집을 보태니까 라길래 그럼 다이아 말고 제 동생도 외제차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렇더니 예비시댁은 그래도 남자가 차를 타야 되지 않겠어요? 세아가 운전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운전은 남자가 해야 좀 안전하고 다치지 않죠. 바깥일도 많이 하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영업직이라 외근을 많이 다니는데 남들 보여주는 시선도 있고 라며 말꼬리를 흐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차 타고 다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나만 선호사상도 아니고 얘네 둘 다 맞벌이하고 제 동생이 돈도 더 잘 번다니깐요 라고 했더니 또 시어머니 입이 실룩거리면서 얼굴이 쭈글하면서 아니 왜 자꾸 사돈댁 색시가 나서는 걸까 하는데 그때 마침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정식의 마지막 한가와 다가가 준비되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면서 연신물을 마셔대더라고요. 제가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 코스를 달릴 때쯤 사부인이 또 한마디 하시는데 사실 명절 때는 저희 집이 큰 집이라 많이 바쁠 것 같아서 새아가가 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애아빠가 첫째인데 남동생들이 없어서 제가 음식하고 하느라 힘들었는데 새아가도 시끄러우면 같이 하면 좀 덜 힘들겠는데 하면서 동생을 쳐다보시는데 제가 일이 많으면 그럼 시댁에만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또 말꼬리를 흐리면서 아니 그렇다기보단 큰 댁이고 일손이 부족하니까 새아가처럼 젊은 며느리가 오면 나도 편하고 좋다는 거죠.
음식도 잘한다고 하니 보통 친정은 그 다음 날이나 마지막 날 가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 라고 고리타분한 말씀을 하시며 저를 노려보듯이 보시는데 이 결혼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가려는데 예비 사돈이 준비한 선물을 들고 달려오면서 제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아버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점잖게 가만히 계시던 아버님이 동생한테 물어보셨어요. 딸, 이 결혼 하고 싶냐? 그랬더니 동생은 울먹거리면서 안 한다고 하고 제부는 동생한테 따로 좀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가족들 다 데리고 차에 태워서 상견례 자리를 바로 떠났어요. 동생은 집에 와서 엉엉 울면서 언니 때문에 생지옥 씨월드에 시집갈 뻔했다며 옆에서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체면 차리시느라 말 못하고 있었는데 너라도 시원하게